출발 새아침.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윗사람의 짓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배로 적을 막았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명언입니다. 충무공이라는 뜻은 나라에 무공을 세워 죽은 후에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요. 4월 28일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이죠. 충무공은 1545년 3월 8일에 태어났는데 이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해서 4월 28일을 탄신일로 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 이순신을 존경하고 그의 영웅적인 삶과 고뇌를 추앙한다고 합니다. 오늘 현재 당신은 충무공 이순신처럼 살고 있을까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듣는 YTN 라디오 도용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 정리해주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아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이 소식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돈을 받을 수 있군요, 우리도. 네. 네.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29일입니다. 바로 내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기부금 이 사용에 대한 특별법 관련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좀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어쨌든 3개월 안에 수령을 안 하면 자동 기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정부 그리고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위 30%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네. 고소득자가 자발적인 기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종 결론적으로 보면은 3개월 동안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해서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에 2,171만 가구가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이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쿠폰 유효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빨리 써라. 네. 소비를 진작하기로 했겠다. 이런 취지인가 봐요? 네, 무조건 이제 돈을 쓰게끔 만들게 하는 것이 이 재난 긴급지원금의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시효를 정해둔 것 같고요. 모집 담당 기관은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 공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각각 그 해당 지역구의 지자체의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합치게 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가요? 31개 시군구 그리고 경기도 자체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5만 원부터 포천시 20만 원까지 조금 다른데요. 네. 그동안 사지 못했었던 물품을 목돈을 들여서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민일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요? 네, 이런 사실은 완전히 저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고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중저가의 제품이죠.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바꾸기 애매했던 이런 물품들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균 이제
7대에서 8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전부터 오히려 수익이 좋아졌다. 오,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또 경기도 쪽에서도 제일 먼저 사실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 셈인데 네. 그쪽에서도 그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받고, 물론 재난지원금의 이름은 아니죠, 그 동네 쪽은. 근데 네. 그 돈을 받고 매출이 늘었다. 네.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서요. 만약에 이게 진짜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 방안을 평상시에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도 이재명 지사는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근로자녀 장려금은 작년보다 한 달 더 빨리 받는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8월에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대상 가구는 365만 가구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인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2천만 원 미만이 해당되고 헛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에게 지급이 되고 자녀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총 지급액은 5조 2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이 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쏠쏠하네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받는 이 금액 역시 한 달 앞당기게 되고 금액을 지급하니까요.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 확장적 재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2001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이 있는 집에 네.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에서 지급이 되고 뭐 대상이 되려면 가구원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3,600만 원인 이런 분들인데 저도 만 17세 미만인 자녀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뒤에 그래요? 건은 안 되지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또 됐군요.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성추행 사태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예.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오 전 시장이 이제 성추행을 시인하고 자진 사퇴한 지 나흘 만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열었는데요. 참석자 6명의 만장일치 제명안 가결이 됐습니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본인도 시인한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속전속결한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통합당이 민주당의 통합당은 그 민주당이 오거돈 사태를 미리 인지했었다. 그러면서 이 공증을 받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인이기도 하고 뭐 관련해서 정부 측근이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할 때 총선 이후 그러니까 사퇴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율했었다라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산 성폭력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공증을 맡기는 업체가 2군데 정도 있는데 이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피해자에게 추천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총선 이전에 사과를 해라, 사퇴를 해라 얘기한 적도 없고 부산시의 정무 라인에서도 총선 이후에 사퇴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그냥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것이 총선 이후가 됐을 뿐이다라고 부산 성폭력 상담센터 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밝혔군요. 예,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통합당이 의심해 보거나 네. 법무법인 부산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성폭력 상담센터와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가 이런 걸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과연 더 이상 파고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 의원이 진상조사팀장을 맡고 뭐 김도읍 의원하고 뭐 유상보원 전 검사장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네. 회의를 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파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뭐 김남국 당선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보좌관 얘기도 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제 비서실에서 오남순 진상조사위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성추행 집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남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또 입장문까지 발표해서 정치적 쟁점화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나가지 말아라, 후보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전임자가 물러나면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원 당규가 있군요. 예, 실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오거돈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민주당은 출마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의견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인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원 당규상 성추행은 중대 잘못에 들어간다라면서 공천 포기를 주장했고 네. 강훈식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는 8월에 구성될 새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렇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시는 미트로님께서 최고 입담꾼 오창성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돈의 지원금 거부하겠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네. 팬 한 명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가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자, 통합당이 김종인의 의결을 앞두고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전국위가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전국위에 대해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은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이 됩니다. 네. 당 지도부, 상임고문, 소속 국회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 800여 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400여 명 이상 출석에 200여 명 이상 찬성이 진행되어야만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네. 일단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신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끝장 토론하면 결론 하나로 모을 수 있냐, 자강론은 말만 아름답고 현재 상태를 지속짓기는 환각제라고 하면서 이 비대위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대위 찬성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재철 지금 권한대행이 네. 이 절차를 좀 위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무슨 선거 투표 같은 걸 좀 했어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많이 접했었던 뭐 당선자와 현역 의원을 포함한 142명, 2명은 네. 받지 않았었던 그 전화. 전화. 네. 그 전화가 과연 확실한 것이냐 이런 네. 이야기를 남겼는데 물론 당원 당규상 그것도 따져보면은 전화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아, 공식적인 그렇군요. 의결 기구를 거치고 또 오프라인 모임을 거치거나 투표함에도 용지를 넣는 이런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고 해서 이걸 인정하는 추세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딴지를 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김종인 비대위가 사실은 이런 어수선한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분위기 수습할 수 있을지 과거 새누리당에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친박계 쪽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과거 일을 보면 네. 좀 어둡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했었죠.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한석 차이였습니다. 물론 무소속을 포함하면 또 곧바로 많아질 수는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는 뭐 150석, 뭐 200석까지 넘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크기가 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박계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세연, 이진복, 이혜훈 등 비박계 의원들이 이제 다수 참여하자 친박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서 이 전국위원회 불참을 종용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실제로 이게 먹혀들어서요. 네. 이 혁신위원회가 들어서지 못했고 이 김용태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비박계 의원들은 모두 바른정당을 만들었었죠. 네, 탄핵 앞으로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꽃기호 오창석 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바둑 세계 최다승의 조훈현 기사, 알파고와의 승리를 이끈 인류 대표 이세돌.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바둑 강국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바둑계에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둑 여제 조혜연 구단이 스토킹 피해로 약 1년간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조혜연 구단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조혜연 구단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우선 제가 간단히 조혜영 구단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 11세 네. 11개월의 나이로 프로 입단을 하셨다. 이게 조훈현, 이창호, 예은, 한국 최연소 3위더라. 이세돌 구단보다도 어리다. 이런 얘기 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정말 명실상부 한국의 최고 바둑 여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바둑 여제가 스토킹을 당해서 너무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네, 스토킹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이제, 지금 제가 고소한 이 1년 전부터 스토킹한 이 정모 씨 말고도 네. 사실은 이제 바둑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좀 뭐 집 앞에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그런 스토커들은 많았습니다. 네, 숫자는 많았는데 이제 이번 거는 저와 이제 저의 주변인 그 저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스토커였거든요. 네. 네네. 경찰에도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8번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의 경우에 좀 검거할 의지가 좀 부족해서 이 스토커가 이제 저를 괴롭히고 저를 타깃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네, 맞아요. 네. 고소장에서 이제 증거 제출을 하고 이 스토킹 피해를 증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스토킹 범죄라는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증거를 네. 찾아와라. 단순히 너네 집 앞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처벌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 때문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스토커의 경우에는 뭐 저를 뭐 때리거나 이제 저한테 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해를 입힌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지속적으로 이제 고성, 그 욕설, 그 다음에 이제 협박을 일삼았고, 또 이제 제가 작년 3월부터 저의 이제 바둑 교습소를 열어가지고, 또 청량리동 그 동대문 경찰서 바로 옆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스토커는 이제 수시로 찾아왔죠. 뭐 예고 없이 찾아오고, 혹은 예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갈 거다, 내가 조혜연이 보러 갈 거다, 내가 조혜연 끌고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네. 네. 저에 대한 피해도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웃 주민들이 있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양옆으로 건물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네. 네, 이것이 이제 피해자로서 이제 제가 이걸 하루빨리 이제 뭔가 공권력에 좀 호소하지 않으면 주변의 피해도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네. 바둑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막 예. 무단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또 맞습니다. 건물 네. 외벽에 막 보고 싶다 이런 글을 쓰면서 성적 욕설이 담긴 낙서를 막 남기고 네네. 불안감이 너무 심해서 일부 수강생들은 학원을 못 다니겠다 이러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매우 저속한 욕설을 그 건물 내벽과 외벽에 이제 동시에 그렇게 낙서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것이 뭐 낙서일 뿐이지 않냐라는 이제 일부 낙서일 뿐이지 않냐? 예. 네, 경찰분들도 네.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신고했을 때도 이 낙서가 누가 봐도 명백히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고 저를 이제 협박하는 낙서인데도 초창기에는 이제 몇몇 경찰분들은 몇몇입니다. 참고로 일부인데 네.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묵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경찰이요? 경찰분이. 어머나. 네. 한마디로 잡아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초기 그 경찰분들의 어떤 미온적인 대처를 지금 비판하려고 막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국민청원에 올라가고 좀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기사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이렇게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17일 너무 참다 못해서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정 씨라는 네. 스토커를 고소를 하셨는데 예.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고 아무리 신고해도 사실 해결되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네. 어쨌든 임의동행에서 조사받은 당일에도 이 사람이 또 다시 조사받고 난 다음에 학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요.
네네. 그런 결과적으로는 일단 구성은 예. 됐습니다, 어저께. 네네네.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좀 진짜. 네, 꿈을 네. 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확실히 좀,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좀 뭐랄까, 이제 이 일이 좀 묻힐 뻔했는데, 좀, 네. 경찰에서도 이 일이 좀 사안이 심각하구나, 사안이 중대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계속, 제가 제출한 증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좀, 네, 지금 며칠 안 됐는데요. 청원 올린 지. 네네. 9천 명이 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렇게 좀 청원에 동의도 해주시고, 좀 날라주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러니까 피해자 본인으로서 겪어보니까, 네네. 이게 생각보다 이 스토킹을 당하는 일들은, 이렇게 처벌까지 네,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저 말고도 다른, 네, 스토킹 피해자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저만 해도 한 6가지의 죄목을 붙여가지고, 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고소장을 낼 때, 네.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했으니, 지금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정도로는 조금, 부족해요. 뭐랄까, 좀 약한 느낌인 거예요. 네. 네네. 뭐, 낙서도 하고, 이제 저의 수강생이 또 그만두고, 또, 어찌 보면 저의 초등학생, 우리 바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막 참고인으로 진술도 하고, 막 이렇게, 네. 애들이 원래 예. 애들이 진술을 했어요. 어머나. 너무 무섭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동의가 있지 않으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법정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뭐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양손에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뭐 어떤 맥주 브랜드, 뭐 맥주 네네네. 브랜드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 정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 예.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저는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아이들이 정황 묘사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이제 참고인 진술로 이제 채택이 될 정도로 이제 아이들 그 진술이 상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를 괴롭힌 것뿐만이 아니라 이 초등학생들한테 위협을 가한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고 네.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나 경찰 가서 진술하려라고 말할 정도면 네네. 우리 이 여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정말 심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되게 힘들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네. 지금 이제 아이들 중 몇몇은 또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어머나. 사실 이제 저희 학생들 중 이제 거의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니거든요. 네. 한 6명 정도의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주세요. 이 스토커 관련해서. 네네. 실제로 이제 신규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도 이제 상당수 있고, 또 기존의 학생들도 사실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우리 조현 사범에게 집착했던 건가요? 이 사람은? 네, 바로 그 부분이 네. 아마 지금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정모 씨는 본인이 이제 이름을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원래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네, 전혀 모르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이것은 이제 피해자가 묘사하는 가해자의 모습이니까 저도 이제 바둑계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프로 기사 생활만 24년을 했고, 네. 어찌 보면 바둑계에서 일하거나 혹은 저의 지인의 지인이면 사실 제가 모를 수는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 네.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낙서도 한 줄씩 늘어가고 이제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어떨 때는 뭐 본인의 어머니도 모시고 아카데미 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 가해자한테 돈을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거짓말까지 한 거네요, 그러면? 네, 명백히 허위 사실이죠.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한 사람이 이제 저지른 일이 좀 많고 또 이제 워낙 기괴하다 보니까 네네. 좀 이제 증거로 제출할 것은 좀 많아졌고요.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이제 왜 저한테 그러는지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네. 그거를 제가 더 알고 싶어요. 아, 본인도 모르시는 거군요. 이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얘기도 안 했군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다. 너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뭐 당장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단순 뭐 연심에 의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를 찾아오고 그렇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했는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또 남자 프로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카데미에 선생님이 저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니까. 예. 저랑 같이 일하는 이 남자 프로기사는 이제 그냥 저랑 같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가해자한테 이제 허구한 날 이제 뭐 불륜이니 뭐 죽일 놈이니 뭐 이렇게 뭐 좀 사실은 저희 그 동료들이 더 피해자예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구속은 돼서 다행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이 조혜연 구단이 또 유명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빨리빨리 해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셨는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 여성이다. 이게 이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하다. 벌금 5만 원 이외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낮은 처벌 이런 것들이. 네네. 국회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을 피의자의 시선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용기도 낸 거고 그렇죠. 이런 겁니다. 피해자로서 제가 이제 저의 이름이나 어떤 저의 신원, 저의 직업 같은 것을 이제 숨기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은 프로 바둑 기사인데 이러면서 저의 어떤 신상을 밝히고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국민적 관심이나 이렇게 좀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좀 무서운 것이 이 가해자가 분명히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 보복이 두려운데 네네. 사실 좀 보복이 두렵고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신상을 완전히 다 어찌 보면 공개하고 이렇게 가해자한테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쫓아올 것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 스토킹 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좀 발의가 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맞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만 들어봐도 제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너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둑여제 조혜연 구단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부터 YTN 라디오 앱 선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할 것이지. 끝나고 나니까 이걸 하는지. 자, 새로워진 앱 인증샷을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자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매트, 폼 롤러, 만두, 커피 쿠폰을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출발 새 아침만에 두 분 뽑아드리는 매일매일 이것도 제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자, 어제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어제 당첨되지 않은 분들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자 09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수없이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바로 그분, 박스트라다무스 민생당 박지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이분이 최고입니다. 북한통.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루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발표가 옳습니다. 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근데?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네. 그러한 동선과 현재의 활동을 보면은 코로나 등 혹시 피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네. 전혀 신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파악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북 휴민트라고 해서 이 관련된 정보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건강 이상설은 낭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군요. 제가 휴민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네, 휴민트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한국이 테킨트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통신, 감청 등 파악하고 있고 네네. 미국은 하늘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가진 이런 그 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한미 정보당국이 철저히 공조를 하고 있고 네. 수차 말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북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정보기관이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제 정부가 사업비가 3조 원에 육박하는 또 총 길이가 110km 정도에 달하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인 동해 북부선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뭐 사부로 이렇게 딱 땅을 한번 뜨는 것도 봤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생사도 사실 정확하게 뭐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10년 정도 걸린대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되고 네. 장애가 없어야 되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동해 북부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남쪽에서부터 해 올라가겠다. 또 그 사이 코로나 방역 협력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양 정상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의지의 표명이고 또 앞으로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동해 북부선 착공해서 연결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러시아를 통해서 파리 런던까지 연결되는 철도로의 그런 철의 실크로드가 네.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더 그 국력을 확장시키고 외국으로 뻗어나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부산에서 목포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이제 러시아를 가로질러서 파리 런던까지 가는 철도 실크로드를 밝힌 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것을 이어나가서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은 모든 승객은 물론 화물의 단축 경제적 이득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추진돼야 되고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보면 러시아의 철도청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나라 철도청장과 함께 네. 이 두만강 등을 둘러보고 상당히 가깝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과 언젠가는 합의돼서 또 합의되었던 거니까 실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제가 정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없더라도 향후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잘 정착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없더라도 혹은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유지는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3번의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적 전환을 가져왔는데 지금 북미 간의 남북 간의 교착 상태에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해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19 문제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남북 간 철도 연결의 사업도 하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빨리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 미래통합당이 지금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관련해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나 야당이 이거를 좀 미리 알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걸 고려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오거돈 시장과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몰랐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문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그렇죠. 부산의 로펌에서 공증을 했다. 네. 이것을 가지고 의심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영희 앵커도 제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오거돈 시장이 그 당사자와 그러한 공증을 할 때 잘 아는 변호사한테 갈 거고. 네. 변호사는 그 의뢰자, 네. 의뢰인. 자기 고객의 의뢰인이죠. 네. 비밀을 의뢰인에 보호해야 대한 된다. 예. 비밀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로펌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나요? 그렇죠. 이런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그 의뢰인에 대한 비밀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제가 저축은행 재판받을 때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밖에다 대고 제 뭐 어쩌다 저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예 당연히 안 했죠. 예. 네. 그렇군요. 또 새로운 시각에서도 분석을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좀 이게 있습니다. 왜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거돈, 김남국, 그리고 또 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진상위원회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거를 좀 파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필요합니까? 글쎄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 네. 어떤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지 조직적으로 뭐 우리가 이거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여성단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꼭 그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지 않느냐. 오거돈 시장하고 서울시장 직원하고 우리 성추행하자고 담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는 그 미래통합당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전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내 외부에서 조금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뭐 말은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 순항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순항 못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께 험한 꼴 당한다. 그리고 쫓겨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얘기한 비대위원장 하면서 험한 꼴 당해서 쫓겨날 거다, 실패할 거다, 이것보다 지금 취임하기도 전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당의 인사라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제일 좋다 하다가 네, 막 칭찬 좀 하셨죠. 네, 이제 지금은 뭐 엄청난 포를 쏘아대는데 거기에 유승민 계열 또 어제죠 삼선 의원들 네.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열리는 뭐 전국위원회인지 상무위원회인지 이게 과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가 무산돼서 인준을 못 받은 게 있어요.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왜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고 이럴까요? 지금 당선인들이 당을 이끌어가야지 낙선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선자 회의는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선 의원들이 뭐 12명 중에서 10분이 10의원이 선 당선자 회의 후 상무위원인지 뭐 하자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내에 홍준표 전 대표와 당외에 있지만은 당내 자기 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계 뭐 친박 의원들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상해요. 그렇게 왜 험한 꼴을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자기 욕심이 있는 분 아니에요. 네, 자기 욕심이요. 예. 자기 욕심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을 떠나길래 자기가 국회의원 임기는 뭐 초창기였으니까 하겠지. 모두가 다 그랬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깨끗하게 비례대표 의원직도 사퇴하고 가버리잖아요. 네. 이런 분인데 과연 물론 이 보수를 살리고 통합당을 개혁해서 젊은 대통령 후보나 당 지도자를 만들어낼 그런 욕심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게 안 돼요. 하나만 지금 시간 없는데 짧게 딱 이름 하나만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이름으로만. 글쎄 언론에서는 뭐 김세연 의원을 지칭하던데요. 그분은 불출마 선언도 있고 참 깨끗해요. 김세연. 훌륭하죠. 네. 그러나 지금 야당을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어쩐지 정치 도련님 타입에서 그게 걱정이 되죠. 그러나 뭐 나는 통합당이 어떻게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가 좋다 그렇게 보는 사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옵니다.